김재규는 비담인가 성산문인가 김옥균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와 박정희, 박정희와 김재규 두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고향입니다.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고 또 같이 선생을 했죠. 일제강점기 때 교직 생활을 했는데 박정희는 초등학교 선생, 김재규는 중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박정희는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군인의 길을 갑니다. 신경군관학교 그리고 일본 육사를 나오고 일본군에 복무하다가 광복을 맞았고, 김재규는 나이가 어린 탓에 선생 조금 하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9살이면 굉장히 큽니다. 해방 후에 미군 전기 국방경비사관학교 2기 1946년에 사관학교 2기생으로 동기가 됩니다. 군경력 차이로 해서 박정희가 더 빨리 진급을 하고 더 빨리 위로 올라가게 되죠. 6.25 전쟁부터 1961년 5.16이 일어나던 해까지 경력을 보면은 박정희 장군은 1949년에 숙군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죠. 공산 전력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임용되지 못합니다. 6.25 때도 계속해서 군 지휘관이 못 되고 주로 후방에서 군수나 참모 역할을 하는 아웃사이더 내지는 한직에 주로 있었죠. 그러다가 박정희 장군이 4.19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주로 정군운동, 부패한 군인들, 또 정치에 물든 군인들 숙청하자, 속아내자 이런 운동을 했죠. 그래서 경력이 상당히 신선하게 젊은 소장파 군인들에게 어필이 된 거죠. 그것이 군사 쿠데타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김재규는 경력이 별다른 게 없었죠. 둘 사이에는 그 당시에는 별 연결이 되지 않았다. 5.16 군사 쿠데타 때도 박정희 장군은 김재규를 쿠데타 주역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박정희 의장이 김재규를 호남 비료 사장으로 발령을 내죠. 그게 하나의 특이점이고, 박정희 정부에서 그동안의 수건사항인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한일 기본제약 체결, 이게 굉장히 시급했죠. 왜냐하면은 과거사 문제와 연결돼 있고 또 일제 식민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급했죠. 이거를 추진하는데 제야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 6.3 사태라고 하는데 3년입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가 위기였죠. 잘못하면은 정권이 무너질 위기인데 이때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으로 온 사람이 김재규 육사단장입니다. 김재규 육사단장이 이때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의 정치적인 동지 사이가 되고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김재규는 또 하나의 스타덤은 바로 1968년에 일어난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입니다.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31명의 무장공비를 난파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컸죠. 거의 다 토벌하고 사살해가지고 끝났는데 윤필용 방첩대장이 김신조를 기자회견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실수한 것이 바로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 이런 말이 방송에 확 나와버렸죠. 굉장히 큰 방송사고가 아니라 윤필용 방첩대장의 실수죠. 그 박정희가 이것을 이유로 윤필용을 김재규로 교체를 합니다. 이때부터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죠. 나중에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11.6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 속에서 최측근이 돼가지고 왜 경호실장 차지철을 죽이고 또 대통령까지 시해를 하게 됐느냐, 이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는 과거 역사를 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신라시대 비담이라는 상대등 출신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등 여왕한테 반란을 일으켰죠. 여자가 나라를 통치해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비담은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것은 김재규와 비슷합니다. 김재규도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은 비담의 난과 비슷한 거 아니냐. 진압이 됐지만은 그 점도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는 성산문하고 비교하면 또 성산문과 더 비슷합니다. 성산문은 세조 왕을 왕으로 보지 않았죠. 단종이 왕이고 세조는 왕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세조를 죽이려고 했죠. 과격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모의만 하고 실패를 했죠. 그렇지만 궁궐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는 김재규하고 비슷합니다. 김재규도 궁궐 내에 시해 사건이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성상문의 세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옥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수병력을 확보를 하고 또 나름의 개혁 요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왕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대신들을 죽였죠. 그렇게 했는데 비해서 김재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시해는 했지만은 어떤 개혁 요강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국정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런 점에서 김옥규는 개혁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김재규는 개혁가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